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교론 교과서 분석반인데, 네, 교과서 분석 어떻게 하는지 또 왜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수업의 전반적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프린트물이 오늘은 4개 정도가 나갔어요. 네, 처음에는 OT 프린트물이 있을 거야. OT 프린트물, 교과서 분석 OT 프린트물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교론 기출해설 프린트물이 있어요. 이거는 화법독서 장문 다 합친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화법 따로 장문 따로 독서 따로 했는데 24학년도 거 기출해설 프린트물 24학년도는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 해설지 내용들을 뭐 문제 자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해설지의 내용들 또 확인해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나머지 이제 2개의 프린트물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교육과정 비교 프린트물이에요. 이게 22, 15, 12, 9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만 나와 있어요. 다만 이제 성취 기준 이외에 정말로 핵심적인 개념들을 알아놔야 돼 라고 하는 것들 또 거기 이제 집어넣어서 화법독서 장문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 화법 교육과정 비교 프린트물이 나가는데 교육과정 해설서가 필요해요. 교육과정 해설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교재 같은 것들을 이제 두껍게 좀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만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프린트물에서 봐봐. 22는 이렇게 나왔는데 뭐 15에는 이렇게 나왔어. 어떤 게 더 변형됐어?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확인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항상 이 교육과정 비교 프린트물도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보충 자료가 있어요. 오늘 나간 보충 자료는 발표, 정보 전달 발표인데 약간 두껍죠? 이게 작년에 개정된 그 박재현 교수님의 개론서의 내용들 가운데서 정보 전달 발표가 바뀐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뀐 내용들이 많으면 개론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프린트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뀐 내용들을 가지고 이 개론서의 내용을 제가 또 설명도 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개론서의 개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서 원문 자료가 개정되지 않은 판하고 워낙 변형된 내용들이 많으면 저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해는 하셨어요? 그리고 개론서의 개정판이 작년도에 독서교육론을 제외한 나머지 화법하고 그 다음에 장문하고 국어교육의 이해, 이게 개론서가 개정들이 다 됐어요. 독서교육론만 제외했어요. 독서교육론은 아마도 사회평론이 올해 개정될 거예요. 근데 왜 개정했냐, 작년에 대부분의 개론서가 22 교육과정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22 교육과정 때문에 그 내용들 자체를 추가하거나 또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 약간 변형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예요. 교과서 반인데도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총론이 작년에 22학년도 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이 작년도에 그냥 일정대로 통과가 잘 됐다면 작년 하반기 때 교과서가 견본이 나오고 올해도 교과서 견본이 나왔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반이 22 교과서를 가지고서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22 교과서 개발 중이에요, 지금. 개발 중이어서 그게 나중에 하반기에 교과서가 개발돼서 견본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할 것이고, 이제 올해에는 지금 15 개정 교과서죠. 15 교과서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된 교과서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바로 작년에 22 개정교육과정에 의거해서 개정된 개론서, 그 개론서의 내용들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개정교육과정에 기반한 공부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충자료가 아마도 독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우리 수업 중에 5, 6월 안에 독서 파트를 할 때 사회평론 독서교육론이 출간이 되면은 바로 그냥 활용할 거야. 근데 만약에 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독서를 제외한 화법하고 작문 국어교육의 이해, 이 세 개의 개론서의 개정판의 내용을 계속해서 추가해가지고 5, 6월 교과서반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분석과 관련되어서 이제 OT 조금 다루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1, 2월 기본 이론반은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했고, 3, 4월 교육과정반은 22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15, 12 교육과정 해서서의 내용들을 확인했었어요. 근데 두 개 1, 2월이나 3, 4월 달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념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개념어 인출을 많이 공부하셨고, 그런데 지금 임용 기출문제는 개념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기입형 문제 이외에도 개념어를 지문에 적용해서 서술하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잖아. 맞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어를 교과서의 지문에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토론의 논증 구성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나와요. 확인해 보셨죠? 좌측 부분에 22 교육과정하고 우측 부분에 15, 12 교육과정. 교육과정 반에서 이미 했었던 내용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건 뭐냐면 논증 구성 요소를 외웠을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좌측 부분에 예를 들면 논증 구성 요소에 가령 3번 학습 내용에 주장, 이유, 근거, 반론에 대한 고려 등 논증 구성 요소들, 이걸 외웠을 거란 말이야. 주장은 뭐고, 이유는 뭐고, 근거는 뭐고, 예상 반론은 뭐고,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은 무엇이고, 이것을 다음 장 넘겨보세요. 쭉 배웠을 거야. 그리고 나서 6쪽 부분에 7쪽 10쪽 부분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토론의 논증 구성 요소들에 대한 기본 학습을 핵심어 중심으로 했을 거야. 예를 들면 10쪽에 주장은 뭐고, 근거가 뭐고, 이유는 무엇이고, 예상 반론은 무엇이고, 반박은 무엇이고 다 외웠을 거야. 이해했어요? 인출도 하시고, 그 다음에 11쪽에서도 이제 논증 구성 요소들에 대한 타당성, 그 다음에 공정성, 신뢰성이라고 해서 신타공 판단하는 내용들도 학습을 했을 거야. 토론하게 되면.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CEDA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CEDA 토론의 입론의 필수 쟁점 4가지, 그 다음에 CEDA 토론에서의 질문 방법, 답변 방법, 마지막으로 반론 단계라고 하죠. 반박 단계의 특징, 이런 것들도 다 학습했을 거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추상적인 내용들을 학습한 거야. 맞지? 자, 그렇다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12쪽에 기출문제가 있어요. 작년도에 나왔던 3번 기출문제야. 맞지? 자, 이 문제는 보시면 수업 연구회의 대화록과 작성 방법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 논점이 한 3가지? 기출문제 논점이. 첫 번째로는 기억번에 있는 양면 메시지의 전략의 사용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논증 구성 요소 가운데 무엇을 묻고 있는 거야?
이제 딱 이거 보자마자 답은 생각나야지. 무엇을 묻고 있어? 양면 메시지, 기억번의 양면 메시지 전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묻고 있어? 이 지문을 봐야 돼? 무엇을 묻고 있어? 양면 메시지 전략이라는 거. 내가 주장, 이유,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것 이외에도 상대방이 나의 주장을 비판하는 반론이 있을 것이고, 예상 반론. 그 다음에 그 반론에 대해서 또 뭐 한다? 반박을 수행한다. 그럴 때 그 예상 반론이 곧 뭐다? 나의 주장, 이유, 근거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양면 메시지 전략이라고 하지. 그래서 기억번이 논증 구성 요소들을 물어봤구나. 예상 반론 들어있는지 이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거기 관련 논점을 봐봐. 관련 논점을 보시면 반대 신문식 토론의 가로줄에 논증 구성 요소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이게 관련 논점. 반대 신문식 토론의 가로줄 논증 구성 요소. 이게 첫 번째야. 이게 기억번하고 연관이 있어. 예상 반론 물어봤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니은번과 관련돼 있어요. 니은번은 뭐냐면 반대측 세부 논증 구성의 논증 요소와 관련해서 지도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이거는 신타공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한다. 물론 신타공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가령 예를 들면 논증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어. 근데 제가 몇 번을 좀 훑어봤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신타공 문제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논점이 니은번하고 연관이 있고 그 관련 논점에 논증 구성 요소들이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하면 신타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디귿번에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반박은 입론과 반대 신문에 이어지는 최종 발언임을 고려하여 요게 나와. 디귿번. 요거는 뭐냐면 관련 논점 다시 밑으로 가게 되면 반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봐봐. 작년도 기출문제는 토론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건든 거야. 세 가지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논증이야. 논증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야. 하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또 하나는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잘 어울려야 돼. 구성 요소들이. 그것을 신타공이라고 해. 마지막으로는 반대 신문식 토론 단계의 입론, 반대 신문 단계, 반론 단계, 이 세 단계가 있는데 그 세 단계 가운데서 마지막 단계, 반론 단계 혹은 반박 단계라고 해. 이런 반박 단계의 특징들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핵심 개념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뭐가 나오냐면 지문이 나와, 지문. 12쪽에 보시면. 지문이 나와서 사회자하고 찬성 측 일의 발언의 입론에 대한 지문을 이해하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사회자 다음에 있는 반대 측 2의 지문 가운데서 A 부분에 해당되는 지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어야 돼. 그리고 이제 지문을 이해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개념어 적용을 하면서 이해를 했었어야 돼. 자, 그럼 저 좀 봐봐. 아예 외워. 24학년도 기출문제는 토론이 나왔고 토론 가운데서도 세 가지의 논점이 나왔다는 거야. 첫 번째 논점이 뭐라고? 논증, 구성 요소. 그 다음 이 논증 구성 요소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그 다음 신타공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반대 신문식 토론의 단계별 특징들, 그 특징들이 예를 들면 입론, 그 다음에 뭐죠? 교차조서의 질문, 그 다음에 반박이나 반론 단계 특징들을 알고 있느냐. 이 중에서 이제 반박 단계의 특징들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야. 그치? 이해했지? 근데 작년도의 기출문제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이거라고 한다면 적지 마. 적으면 안 돼. 머릿속에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있어야 돼. 머릿속으로 적어야 돼. 필기도 넣고. 토론에서 그런데 다뤄할 만한 내용들이 이것들이 있느냐. 그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들이 이제 지문에 이제 적용돼야 되잖아. 지문에 적용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문에 적용하면서
12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봐. 같이 봐. 지문을 보면서 뭔가가 떠올라야 돼. 이번 시간에는 뭐뭐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밑줄 쫙.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논제에 밑줄을 그으라고 했어. 그럼 논제에 밑줄을 그은 것은 논제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논제와 관련하여 생각나. 토론에서는 지금 24학년도 토론 문제는 논점은 이거야. 논제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제가 밑줄 그어져 있으면 밑줄 그어진 논제와 관련돼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한 거야. 이게 개념어를 적용하는 거고. 자, 그러면 논제가 논제다우려면 다시 한번 뭐라고? 논제가 논제다우려면 논제로서의 뭐 예를 들어 조건이 있거나 요건이 있거나 논제 구성의 원리가 있겠지. 그게 무엇이 있어? 뭐라고? 반대. 의견. 뭔가 생각이 났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앞으로 명확하게 정교화시키면 돼. 반대 입장이 아니야. 반박 입장이 아니야. 현재 상태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야. 그런 의도 맞지? 현재 상태의 변화를 바라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 논제로 선정돼야 한다. 이게 논제 선정의 원리야. 24학년도 기출문제에서는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문 분석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 이해했어요? 그 다음 그 이외에도 많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찬성 측 일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입론하고 있어. 맞지? 그 다음에 중략 다음에는 이어서 반대측 이 토론자께서 반박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지. 근데 원래는 CEDA 토론은 이렇게 구성되는 게 아니야. 왜 그래? CEDA 토론은 어떻게 구성돼? 자, 입론을 했어. 그럼 뭐야? 반론, 반박 가기 전에 뭐가 있어? 그치? 질문이 있어. 교차조사. 질문이 있고 또 뭐가 또 있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근데 24학년도 기출문제는 입론 단계, 질문 단계, 이 질문 단계가 삭제되고 오히려 입론 단계 다음에 반박 단계가 나오지. 이해했어요? 아, 그래서 질문 단계가 지금 생략돼 있구나를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 찬성 측 일이 입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야. 근데 길어, 내용이 긴데 이 내용을, 긴 내용들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냐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해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죠? 분석의 도구가 뭐죠? 분석의 도구는 단서가 주어져 있어. 어떤 단서가 주어져 있냐면 밑에 나의 수업 연구회의 대화록을 보면 논제에 따라서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고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토론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 이게 이 전체 이 기출문제의 기본 논점이야. 이게 전체야. 이게 그래서 논증 구성, 논리적 반박, 이 두 개가.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건 전체의 기출 논점이라고 보시고, 학생들의 토론 수행을 점검하고 지도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어요 라고 하자 이 교사가 하는 말이, 잘 들으세요. 학생들의 입론서와 녹화 자료를 보니 라고 했어요. 입론 부분을 보는 거야. 이제 입론 부분을 보니 논제에 따른 필수 쟁점 구성이 잘 이루어졌더라고요 라고 할 때, 논제에 따른 필수 쟁점 구성 네모쳐. 이거는 잘 이루어졌다고 했지. 이해했어요? 근데 왜 이것을 제가 네모치라고 했냐면, 논제에 따른 필수 쟁점의 구성을, 이거는 이미 출제된 바가 있어요. 기출된 바가 있어. 무슨 말이냐? 필수 쟁점의 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건 24학년도의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필수 쟁점 구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하게 되면은 몇 개의 필수 쟁점이 있어? 4개의 필수 쟁점이 있고 하위 또 필수 쟁점도 있어. 예를 들면 4개의 필수 쟁점을 말해봐, 각각.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개념어를
인출한 거야. 문제 정의, 문제 제기, 해결 방안, 이익 비용.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 정의, 문제 제기, 예를 들면 문제 제기하는 쟁점의 하위 필수 쟁점이 다시 4개야. 다시 4개. 말해봐. 이 문제는 심각하다. 이 문제는 중대하다. 이 문제는 지속적이다. 봐봐. 2달 지나니까 다 까먹었지. 3월달 첫 주차에 공부했던 거고 1월달 첫 주차에 3월달 2주차에 공부했던 거고 1월달 2주차에 공부했던 거야. 2개월에 한 번씩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중대성, 지속성, 그 다음에 심각성, 그치? 중대, 심각, 지속,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즉시 해결돼야 한다. 그치? 이런 것들이 하위 쟁점이야. 기억은 나시지? 자, 그러면 이거는 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잖아. 그러므로 12쪽에 찬성 측 1위의 입론이나 반대 측 2위의 입론이 필수 쟁점의 구성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여기고 분석을 하는 거야, 이제. 자, 분석해봐, 그럼. 가령, 개임컵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돼? 무엇에 해당돼? 필수 쟁점 가운데 무엇에 해당돼? 개인컵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문제 정의. 그 다음 더 읽어볼게. 학생회의 조사에 따르면 사용량이 이렇게 많았어요. 우리 학교에 학생 종이컵의 사용량이 많은 것은 뭐뭐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용한 종이컵은 뭐뭐가 발생하고 이런 태도로 인해서 종이컵 사용량의 문제는 지속될 거예요. 자, 여기가 필수 쟁점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필수 쟁점 가운데 무엇에 해당돼? 문제 제기. 문제 제기 가운데 하위 쟁점 가운데 무엇에 해당돼? 이 문제는 지속될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속될 거니까 당연히 무슨 성이야? 지속성이지.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뭐야? 해결 방안. 그 다음 학교 차원에서도 뭐 하면 방안 실행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해결 방안의 하위 요소 가운데 뭐야? 실행 가능성. 고개 들어봐. 지금 뭐 하고 있어? 고개 들어봐.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토론에 필수 쟁점을 공부하고 있지. 근데 외운 것이 있어야 되고, 고개 들어보라 해서 외운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외운 것을 지문에서 뭐 해야 돼? 확인해야지. 근데 1, 2월, 3, 4월 반 때 했던 거 뭐야? 외운 거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우진 않았지만. 근데 5, 6월 반 이후부터서는 뭐 해야 돼? 외웠던 것을 뭐 해야 돼? 지문에서 이게 그거구나라고 확인을 해야지. 이해했어요? 기출문제는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임용 기출문제는 너가 외웠던 것을 외운 그대로 써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기입형에 해당돼. 써봐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외웠던 것, 1, 2월, 3, 4월 반 때 외웠던 것들을 지문에서 확인해봐, 적용해봐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지문의 적용이, 자료에 대한 적용이 5, 6월 반 때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태가 빚어지냐면 외웠던 것들조차도 잘 안 외워지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찾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 이해했어요? 가령 하나의 더 예를 들면, 방금 예를 든 건 제가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을 지문에서 찾는 방법을 저하고 같이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인출 공부할 때 이렇게 아마 공부했을 거야. 11쪽의 앞쪽으로 넘어가 봐. 앞쪽으로 넘어가면 2번 신타공 다음에 3번이 뭐가 있냐면 반대신문식 토론의 반박 단계의 수행 전략. 이게 1, 2월, 3, 4월 반 때 배웠었던 내용이고, 그 중에서
반대신문식 토론의 반박 단계는 그 개념 부분에 보시면 가로줄에 엄밀한 의미에서 토론의 모든 과정은 반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반론 단계가 특별하게 단계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제가 아마 드렸던 것이 있어서, 다만 우리가 반론 단계에 초점을 둔다면 특성의 두 번째 점에 해당되는 것, 입론이 새로운 주장과 이유나 근거, 그러니까 토론에 논증의 구성 요소들이 있다면 반론 단계는 앞 단계, 즉 입론 단계에서 주장한 쟁점 중 유리한 쟁점만 선택해. 그래서 쟁점의 범위가 어떻게 돼? 좁아져.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지도 부분에서는 항상 비교 우위에 있는 쟁점을 선택해야 하고, 이길 수 있는 쟁점만. 새로운 쟁점이 도입되면 안 되고, 또 이 반론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반론을 초점화해서 시간 제약, 쟁점 제약들이 있으니까 반론을 구성해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반론 단계는 마지막 발언이기 때문에 앞에서 새로운 그 쟁점에 정리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안 되고 반박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지시켜. 이 내용들을 아마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이제 인출하고 외웠다 쳐. 자, 외웠다 치면 다음 장 넘겨서 13쪽에 작성 방법 디귿번에 장교사의 발언에 이제 밑줄 쳐진 부분을 읽어봐. 반대신문식 토론에서의 반박은, 원래 반박은 모든 토론의 단계에 다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반박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근데 이 반박 단계가 만약 있다면 이것은 입론과 반대신문에 이어지는 무슨 발언이야? 최종 발언이라는 것은 그냥 놓치서는 안 돼. 마지막 발언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쟁점이, 새로운 쟁점이 도입되면 안 되고 이미 기존에 있던 쟁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리한 쟁점 피하고 유리한 쟁점을 선택한다. 비교 우위에 있는 쟁점을 선택한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외운 적이 있지? 그리고 그것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안내해야 돼요. 그게 이제 밑줄이 그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작성 방법에서 두 번째 작성 방법의 쉼표 다음에 있는 거야. 쉼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디귿을 위하여. 디귿이 뭔데? 반박 단계는 최종 발언 단계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교사가 안내를 할 경우 무엇을 안내해 줘야 되냐고. 고개 들어봐. 이거는 지문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없다고. 외워서 써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무엇을 써야 돼? 방금 외웠던 것들, 뭐? 새로운 논점을 도입해가지고 새로운 주장과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또? 그치. 불리한 쟁점을 피하고 유리한 쟁점을 선택한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돼.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거기 들어봐. 쉬워, 어려워? 어떤 문제는 지문의 내용들을 내가 개념어를 가지고서 적용해야 하는 문제라면 어떤 문제는 그냥 자료에 있는 것을 단서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해야 돼. 원래 임용 문제가 외워서 쓰는 문제를 중심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수능용으로 내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에서의 원칙이야. 그런데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쓰면 안 돼. 선 배경 지식이 필요로 해가지고 문제를 외워서 쓰면 안 돼. 그래서 수능 문제, 수능 언어 영역이나 수능 국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선 배경 지식이 필요치 않아. 근데 우리 임용 문제는 그래도 선 배경 지식이 필요로 해. 왜냐? 예비교사로서 지식을 측정하고 싶은 거야. 뭘로? 지필고사 때. 그럼 예비교사로서의 지식 말고 가르치는 능력들이 있을 거잖아. 수행 능력. 그것들은 1차 지필고사가 아니라 언제? 2차 때 하는 거야. 2차 수업 실현 때. 2차 수업 실현 때 그때는 지식을 측정하지는 않아.
자연스럽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지식이 나오도록 하는 거고, 지금은 1차 지필고사 할 때는 지식을 측정하고자 해. 그러나 이 지식을 측정하고자 할 때 많은 문제를 모두 다 외워서 쓰기를 해버리면 그 외워서 쓰는 양이 너무 많아져. 적은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일부 작성 방법에는 이렇게 외워서 쓰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왜 학습하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이게 15교과서예요, 여러분. 22교과서가 아니야. 이쪽 부분. 중학교 교과서야, 이게. 우리 교재에도 실려 있어요, 제 교재에도.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분석하는 거야. 교사용 지도서에도 분석이 이렇게 자세하게 실려 있어. 이해했어요? 이게 교과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같이 보는 거야, 우리가. 2015 교과서야, 이게. 중학교. 근데 이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15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앞장 1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22교육과정의 내용이 아니라 몇 교육과정의 내용이 이제 활용돼야 되냐면 2015 중학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하기, 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적용된 교과서의 내용이야.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세부 설명을 보면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것은 신타공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봤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논리적인 허점 및 오류에 대해서 근거를 비판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안 들어봤어? 논리적인 허점 및 논리적인 오류. 예를 들면 연역론주의 대표적인 오류가 뭐가 있어? 원칙운동의 오류, 외우라고 했어. 귀납론중의 대표적인 오류는 뭐가 있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지도의 중점이 주장, 논박을 중심으로 토론의 일반 절차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둬. 그래서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면 찬성과 반대로 맞서는 논지를 선정하고 입장 정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게끔 수업해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의 내용이야. 자, 이게 만들어진 게 교과서야.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의 교과서의 지문 구성을 봐. 지문 구성을 보면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이 논제 제시라고 했어. 그리고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리고 사회자의 발언에 세 가지로 분석되고 있어. 고개 들어봐. 사회자가 토론 전에 본격적으로 토론이 이어지기 전에 사회자가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야? 논제야. 논제를 제시해 줘야 돼. 근데 우리 교과서는 그러한 논제를 제시하는 가운데 보충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논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도 정리해 주고, 원래는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에 문제 정의 쟁점이 있다면은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사회자가 개념도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논제가 제기된 사회적 배경도 소개해 주면서 그 다음 입론, 반론, 최종 발언과 같은 토론의 순서도 제시해. 거기 들어봐. 외워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하는 일이야. 우리가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 토론의 시작 때 사회자가 어떤 발언을 해야 할지 공부를 좀 안 했는데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그 정도로 깊이 있게 가잖아. 아주 구체적으로 지문을 가지고서. 그래, 안 그래? 그럼 말해봐. 첫 번째, 두 가지 이상을 말해봐. 토론의 시작 시 사회자가 하는 발언의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어? 논제를 제시해 준다. 그 다음, 그 논제에 활용된 정의도 소개해 준다. 정리를 해준다. 그 다음, 그 논제가 제기된 배경도 소개해 준다. 마지막으로는 토론의 순서도 안내해 준다. 시간도 안내해 준다. 이해했어요?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입론 단계. 그래서 거기 토론에서 사회자 역할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입론 단계. 거기 교사용 지도서에 보시면 입론 단계는 이렇게 유의해야 돼. 다음 장 넘겨봐. 그 다음 3쪽 부분에 반론 바로 윗부분에
양측의 입론을 잘 들었어요. 2분간 반론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론으로 바로 가. 여기가 반대신문식 단계가 아니라는 거야. 질문 답변이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 24학년도 기출문제하고 비슷해. 근데 그 반론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 읽어봐. 시작. 입론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만 반론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봐. 상대층의 발언을 경청하여 상대측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해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논제와의 관련성, 그 다음에 신탁공 등에 대해서 반박해야 돼. 거기 들어봐. 우리가 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반론 단계에 유의할 점 하게 되면 최종 발언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불리한 쟁점을 회피하고 유리한 쟁점을 선택하며 새로운 쟁점의 도입과 논제를 제기해서는 안 돼. 그런 내용으로 외웠잖아. 이번에 이 교과서는 뭐야? 반론 단계가 훨씬 더 그것보다도 풍부하지. 이해했어? 그래서 반론 단계에 유의할 점이 입론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만 반론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번. 5쪽. 그 다음에 최종 발언할 때의 유의할 점. 이게 이제 최종 발언이야. 반론 단계가 아니라 최종 발언으로서의 반론이야. 자, 중학교 교과서 교사형 지도서에 최종 발언을 제시됐다, 제시되지 않았다? 제시됐지. 자, 그럼 최종 발언으로서의 반론에서의 최종 발언은 뭐야? 5쪽 부분을 읽어보면. 첫 번째,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중심으로 주장과 근거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상대 측 주장에 모순을 지적하고 자기 측 주장이 더 타당함을 부각하며 미처 반박하지 못한 내용을 반박할 수 있지만 이전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됨. 이것이 중학교 때 배우는 최종 발언으로서의 반론의 성격으로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최종 발언해 주세요 할 때 반대측 2가 찬성 측 주장의 일부를 인정한 뒤에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거나 그 다음에 까맣게 쳐진 부분,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요약해서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주장을 제시해서 발언을 마무리하거나 아무튼 그 내용 요약, 자신의 주장 강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쟁점의 도입은 하지 않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있어. 어떤 것들을 하냐면 교육과정과 개론서의 내용들에서 배웠던 것을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항상 구체화시켜야 돼. 항상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발언은 이전에 있었던 발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구나. 요약 정리하는 것은 자신 주장을 강화하는구나. 그 다음 이 밑줄친 부분은 상대편의 쟁점을 논리적인 허약성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으로 최종 발언이 되는구나. 이전에 있었던 쟁점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주셔야 돼. 저하고 같이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6쪽 부분에 보시면 활동 1번 부분에서는 반대측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보고 그 다음 7쪽 부분에서는 활동 2에 참여자들의 발언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활동 3번에서는 신타공 문제로 접근하는 거야. 그 다음에 8쪽 부분에서는 활동 4번에 토론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제시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평가 기준의 제시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어. 다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9쪽 부분에서는 이제 새로운 논제를 찾아서 이와 같은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자,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교육과정 플러스 개론서의 내용은 추상적인 개념어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 인출 연습을 하셔야 돼. 인출 연습을 하셔야 돼. 암기하시란 말이야. 그런데 암기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했으면 지문에서 찾고 암기했으면 지문에서 찾는 거야. 항상 지문에 적용하라. 이게 이제 5, 6월 교과서 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야.
그게 심지어는 교과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능 지문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또는 기출문제에서 지문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됐든 개념어를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 개념어의 활용에 그 일종의 수행을 위한 그와 같은 수단들이나 도구들을 많이 확보를 한 상태에 있어야 돼. 계속 추상적인 개념만 암기하고 인출을 할 것이 아니라 교과서, 수능지문, 기출지문을 가지고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야. 그럼 이제 제가 어디까지 도움을 드리냐면 이제 교과서하고 기출문제를 이제 결합시키는 방법까지 방금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개 또는 교과서하고 수능지문하고 결합시키는 방법까지 교과서 지문하고 수능지문하고 결합시켜서 공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배우면 실제로 이제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아마도 적용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반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쭉 넘기세요. 넘기시면 16쪽에 보시면 그 구주 수업이 나와요. 목요일반. 근데 이게 3주인데 6월 6일 날이 목요일이라고요. 보니까 6월 6일 날. 근데 우리가 평일 그 빨간 날이라고 해서 쉬는 건 제 수업에는 없었죠. 그래서 6월 6일 당일날 혹시 이제 진도가 만약에 쫓기게 되면은 수업을 하는 거고요. 진도가 쫓기지 않으면은 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쉬지 않으면요. 쉬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 쉬지 않는다면 3주씩해서 화법, 독서, 작문이 3주야. 이해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화법 3주, 독서 3주, 작문 3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앞장으로 되돌아가서 이거는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그 수강생 특전에 이번에 국어교육론 기출해설 특강이 이제 5월 달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출해설 특강이 5월 달에 마무리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기출해설 이 특강은 제가 1년 동안 열어놓으라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시작이 되면 뭐 중단을 하더라도 제 수업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이 기출해설 특강을 계속 들을 거야.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라고 하는 시한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직원한테 부탁드려서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돼요. 부탁을 하면 돼. 제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수강생 특전의 1번에 개념 구조도 특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념 구조도는 이제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 근데 이 개념 구조도는 일종의 개념어, 교육과정과 개론서의 내용의 추상적인 개념을 구조도로 만들었어요. 구조도. 매핑, 마인드맵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한 2주나 3주에 걸쳐서 6월 달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공지를 드리면 이제 그 요일하고 시간하고 개념 구조도 특강을 진행을 할 것이고 무료로 지급할 것이니까 꼭 들으시고 7, 8월 달 되기 전에 개념 구조도 특강까지 들어놔야만 아니면 이제 제가 개념 구조도 특강은 이것도 1년 내내 열어드릴 거야. 가령 7, 8월, 9, 10월 해가지고 열어드릴 거니까 특히 개념 구조 특강이 만약에 뭐 이틀이 뭐 2주나 3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한 서너 시간씩 해가지고 12시간짜리나 8시간짜리로 개념 구조도 특강이 마무리되면 꼭 시험 직전에 구조도 특강을 한 번 더 듣고 가야 돼. 이해하셨지? 시험 직전에 쭉 훑어보는 거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올해 출제 예상 가능한 건 이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9월 달에 그런 것들을 해. 올해 출제 예상 가능한 건 이거야 라고 하는 걸 해.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9월 달 공부하듯이 하면 안 돼. 나올 만한 거 안 나올 만한 것들을 쭉 해야 돼.
그래야만 예상 가능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제가 이 5, 6월, 7, 8월 되기 전에 개념 구조도 특강을 미리 찍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9월 달 정도에 또 특강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화법법 독서 장문을 10개씩의 테마를 정해서 올해 축제될 만한 테마 특강을 해. 그건 한 뭐 8시간짜리 정도로 찍어. 근데 학생들은 그것만 듣는단 말이지. 그럼 그것만 들으면 뭐가 문제냐면 올해 축제 예상 가능한 테마로 집중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작두를 잘못하면, 예측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거 안 나와요 하고 무시했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상반기 때 공부했던 것들이 중시된다. 알겠지?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해서 OT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서 반은 3주씩 해가지고 이 교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다가 교과서 그 학습 활동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지문의 보충 프린트물이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빠진 거. 꼭 봐야만 할 거. 또는 교체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교재 가지고 다니시고, 그 다음 그 진도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3주씩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물은 기출해설 프린트물은 항상 24학년도 모음집 가지고 다니시고, 그 다음 교육과정 그 비교 프린트물도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해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개론서의 내용을 정리한 프린트물은 그 주차에만 씁니다. 매 주차마다 개론서 프린트물 나갈 거야.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기출교재는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기출은 저 같이 볼 테니까. 오케이, 좀 쉬었다 합시다.